38번 볼게요. 우리 경제는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통제와 efficiency,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대 agriculture, 농업이 이익을 기반으로 한 venture라는 게 뭐예요? venture? 여러분 아는 뜻? venture? 벤처의 뜻은 기업? venture 뭐야? 모험이라는 뜻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게 모험적인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모험적인 사업. 이익에 기반한 모험이기 때문에, 혹은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에서 failure는 그 농산물 생산에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흉작이라는 뜻이 돼요. 흉작의 존재는 inherent 뜻이 뭐죠? 내재된, 타고난, 이미 갖고 있는. 동의 뭐가 있죠? inborn, innate, 그 다음 intrinsic, natural, 하나 더 hardwire, 그지? 다 나왔었죠, 그죠? 다, 전부 다. 자,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재된 일,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흉작의 존재가 run은 뒤에 counter는 뭐니건 맞받아 치는 거죠. 뭐뭐와 위배되다, 뭐뭐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생물 다양성에서 생물을 기본적으로 기르면 무조건 풍작은 아니잖아, 그죠? 흉작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흉작의 존재는 배치되고 위배되게 돼요. 뭐와? 우리의 감각, 의식과 뭐에 대한 효율적이고 flaw가 맞아? flaw? 결점이라는 뜻이에요. flawless, 무결점이에요. 결점이 없는. 효율적이고 무결점의 mass는 뭐라고? 덩어리, 대규모, 질량, 그죠? 뭐니? 대량 생산. 효율적이면서 결점이 없는 무결점의 대량 생산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지. 현대 농업에서 뭐는 용납이 안 돼. 흉작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흉작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뒤에서 유전자 변형 어쩌고 막 나와요. 자, A로 가자. 물음표가 뜨는지 봅시다. 나중에 과학과 인더스트리얼 뭐라고요? 산업의 인더스트리얼은 뭐라고? 얘는 근면한, 성실한 과학과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농부들은 사용했어요. 그들의 practical, 실용적인 genetics 뭡니까 이거? 유전학이죠. 그들의 유전학의 실용적인 지식을 사용을 했는데 바로 기르기 위해서 식물들을 선호되는 특징을 가진 식물들을 기르기 위해서 뭘 통해서 selective 항상 뜻이 뭐라고 해요? 선별적인, 그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알아서 고르는 뜻이라고. 씨앗의 선별적인 저장을 통해서 선호되는 특징만을 가진 식물들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한 2개 정도 뜨죠? 일단 나중에랑 갑자기 왜 나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대, 그죠? 시간의 경과가 뭔가 앞에 뭔가 있고 그거 발생하고 나중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그들의 유전학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이라고 나올 만한 내용이 앞에서 유전자와 관련된 뭔가 나와야 된다고, 그죠? 유전적인 지식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A는 나중으로 집어넣어주면. 자, B로 갈게요. 흉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B로 가자. 자, 어떤 노력을 하냐. 계속 이어지는 cooperate, 주의하라 그랬죠. 얘랑 다르다. cooperate, 이게 뭐야? 얘는 협력하다는 뜻이고 cooperate, 얘는 뭐다? 기업의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corporation 뭐야? corporation, 기업, 회사가 되는 것이고 계속 이어지는 기업의 consolidation. solid가 뭐야? solid, 단단한, 고체. CON이나 COM은 together라는 뜻이라고. 다 함께 합쳐서 단단하게 만들어. 합치는 거예요. 합병이라는 뜻입니다. 합병. 합병, 아까 동의어 나왔는데 합치다, 병합하다, 아까 동사 뭐가 나왔어요? merge가 나왔죠. 이게 merger가 되면 동의어가 돼요. 합병. 그래서 인수합병할 때 M&A가 merger and acquisition 이렇게 돼요. acquire 명사. merge 알아두시고 계속 이어지는 기업의 합병과 함께 그리고 점점 커지는 늘어나는 산업화와 함께. 자, 물음표 일단 안 떠요. 농업의 진화, 발전은 특징 지어지게 되었는데 뭐에 의해 점점 커지는 manipulation 뜻이 맞아? 요거 조정이라는 뜻이고 점점 많아지는 조작과 통제. 뭐에 대한? 작물의 뭡니까? 작물의 유전자 풀이란 게 뭐라고? 동일 종류가 모여 있는 것이라고. 여기서 뭐 집단 정도로 한 것이고 작물의 유전자 집단에 대한 조작과 통제에 의해서 농업의 발전이 특징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에 이제 뭐가 일어난다? 바로
유전자에 대한 변형이나 조작이 일어나게 되었다. 왜? 흉작이라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흉작이 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가 B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일단 무릎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자 이제. 초기의 농부를 주목하셔야 돼. 가장 초기의 농부들은 유전자 조작에 가장 초기의 농부들은 선택을 했어요. 식물의 그 유형을, 바로 재배할 식물의 유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고 이제 B에서 이제 뭐 유전자 관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B에서 A로 갈까 했는데 C에 보시면 보세요. After Y money건 잠시 뒤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죠, 그죠? 초기 농부 이후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요. 한번 읽어보자. 자, 여기서 이제 B에서 A로 갈지 C로 갈지 정해야 돼요. B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런 뒤에 잠시 뒤에 사람들은 발견했는데 영양 번식이란 걸 발견을 했어요. 이 propagation 이게 증식하는 걸 말하거든. 영양 번식이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떤 과정인데 이 과정 하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뿌리 식물이 따로 떼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심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duplicate 복제 식물을 그 자기의 부모 식물에 대한 복제 식물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봐봐. 위에서 유전자에 대한 조작과 통제가 이어졌다고 그랬죠. 그 뒤에 지금 유전자 기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지, 그지? 요 B와 C는 묶어서 유전자 기술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고 요 두 개를 묶어서 A에서 그들의 실용적인 유전학에 대한 지식으로 받아줘야 돼요. A가 먼저 나와져 버리면 그들의 실용적인 유전자의 지식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또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A의 마지막에 뭐지 이따 볼 텐데 A의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선별적인 씨앗의 저장이 이루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끝맺음 하거든. 이 끝맺음 씨앗에 대한 선별적인 저장 이후에 다시 유전자 활용이 나오는 건 이거 누가 봐도 어색하다고. 그래서 B에서 C까지 하나의 유전자에 대한 이용, 조작에 대한 기술의 지식에 대한 이용으로 묶어주고 이걸 A에서 마지막으로 받아주고 씨앗의 저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끝맺음하는 것이죠. 자연스럽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 보자. 이러한 기법, 이제 뿌리 식물을 따로 떼어서 자식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었어요. 유전적인 컴포지션 뭐라고? 구성을, 뭐의 다음 세대의 유전적 구성을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까지가 유전학의 지식에 대한 실용적인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A로 가보자. 그래서 초기 넘어서 잠시 뒤 넘어서 이제 더 간 과학과 산업의 혁명 기간 동안에 농부들은 그들의 유전학에 대한 이러한 실용적인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예 요 놈을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발전된 거야. 바로 요 놈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특성들만을 골라서 또 식물을 다시 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인데 옥수수 알갱이만 뭐라 그럴까 존나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옥수수 종인데 내가 선호한 특징만 별도로 바로 선별적인 씨앗의 저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최근까지 씨앗 저장, 선별적인 씨앗 저장은 기반이었습니다. 모든 이러한 음식 생산의 기반이었습니다. 라고 끝맺음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유전자의 설명이 조작의 설명이 들어가는 건 어색하다. A를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 자, 그 다음 문장 삽입으로 갈게요. 문장 삽입은 어려운 것 같았는데 쉽죠? 딱 하나만 보면 되지. 그 물음표. 데이, 이거. 앞에서 데이로 받을 게 없거든. 이거 틀면 안 되지. 막 읽을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데이 나오는 순간, 이 주어진 문장은 5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보자. 의사소통 문제들은 설명하는 걸 도와주는데, 왜 초기 현대 유럽의 여러 제국들이 accepted예요. being이 생략 때 분사문입니다. 이 중에서 러시아는 제외된 채로 유럽 국가에서 러시아는 제외된 채로 유럽의 제국들이 해상의 제국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어가 되는 게 의사소통상의 문제라고 의사소통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가 묘사가 될 것이고 그죠? 이 뒤에 뭐 러시아와 관련 러시아 말고 다른 해상의 이제 유럽의 제국들에 대한 묘사를 그 근처를 찾아보자. 연결은 없기 때문에 대충 어디에 들어갈지는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의사소통상의 문제 정도는 파악을 해보자. 자, 바다를 통하는 의사소통은 보통 스위프트 뭐더라? 스위프트 왜였는데? 재빠른, 신속한, 더 빨랐습니다. 뭐보다? 육지를 통해서 하는 의사소통보다.
육지보다 바다가 더 뭐가 빨리 가는구나 소식이. 자, 멕시코에서 예를 들어 관련 예시가 나오겠죠, 그죠? 일본은 도저히 들어가서 없고 일단 문제가 안 났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예를 들어 스페인 사람들은 construct 보다 건설하거나 구성해냈어요. 그들이 바로 왕립도로라고 불렀던 걸 건설해야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명한 실버 로드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어야 됩니다. 바로 어디로? 바로 여기 지역에 있는 마인, 탄광에서부터 멕시코 시티까지 이어지는 거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러한 도로들, 위에 있는 도로들 봤겠죠? 이러한 도로들의 이름들은 생존하는데 현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에서도 얘들은 여전히 존재를 해요. 자, 그 다음 보자. 자,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유럽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잘 봐야 돼.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유럽에 어쩌고 나오기 때문에 자, 동유럽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유럽이 있으면 서유럽이 아니라 동유럽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를 체크할 수 있나요? 뭐까지 포함된다? 바로 러시아가 동쪽이잖아요, 그죠? 이거 좀 잡아내기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동유럽이 나오는 순간 이제 러시아와 관련 뭔가 나올 수가 있다. 잘 보자. 동유럽에서 콤마 웨어링과 엔드 대우를 바꾸죠. 그리고 그런 동유럽에서는 인구수가 덜 빽빽하고 덜 밀집돼 있고 그러니까 듬성 인구가 있고 도시들도 크기가 더 작고 더 도시의 숫자 자체도 작아요. 어느 쪽보다? 유럽의 서쪽보다. 그 동쪽은 뭐다? 사람도 작고 도시도 작기 때문에 뭔가 의사소통에 대한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안 돼 있다라는 걸. 자, 그런 동유럽에서 의사소통은 그에 상응해서라는 얘기는 지금 위에 나온 내용을 받아요. 인구수도 적고 도시도 듬성듬성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의사소통이 더 느렸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육지에서 의사소통상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그래서 서쪽 말고 동쪽에서는 지금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상에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러면 4번이 일단 의심스럽죠. 그죠? 근데 문제는 4번 앞가기가 요 동유럽에 대한 더 구체적인 러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요 해석이 어렵지만 해석을 잘해보면 이런 식으로 동유럽인 러시아에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예시가 끊겨요. 그래서 4번 앞까지는 이어줘야 돼. 자, 러시아 제국에서 캐터린 대제라는 시대에 러시아 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테이크가 나오고 앞에 있는 이상사 비인칭 주어라고 그랬죠.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라고. 1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바로 imperial이라는 건 황제의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건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보내진 황제의 명령이 도달하는 데 18개월이 걸릴 거예요. 어디에? 요 캄차카 지역에 시베리아에 있는 캄차카로 전달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에 대한 예시다? 동유럽 육지에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시이기 때문에 4번 앞까지가 이어지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18개월이 걸리는데 그 응답이 이제 황제의 응답 받은 그 응답이 바로 캐피털 수도에서 수신되는 데에도 18개월이 추가로 또 걸리게 됩니다. 까지 해서 동유럽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을 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대의를 받아줄 게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18개월로 받을 수 없잖아. 복수의 명사가 닮았는 게 지금 앞에 나온 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것들은 포함했는데 포르투갈 사람과 스페인 사람과 더치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사람과 프랑스, 영국의 인터컨티넨탈 뭐예요? 인터가 뭐라고? 비트윈 뭐니? 대륙 간의 제국들을 포함을 했습니다. 뭐다 이거?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쪽의 제국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는 지금 앞에 있는 얘들을 받는다. 여기 어디 갔죠? 요 제국들 바로 여러 제국들. 초기 현대 유럽 초기의 제국들이 러시아를 제외한 제국들이 왜 해상 제국이었는지 설명을 해준다. 왜? 육지는 어떻기 때문에 이게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있던 유럽의 제국들은 해상 제국이라는 얘기는 육지를 거치지 않고 해상 쪽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 데이 그 해상 제국들은 뭘 포함했냐면 포르투갈, 머시기 이런 애들을 포함했고, 자 그리고 이들은 또한 또 어디 있었냐면 스웨덴의 제국도 있었어요. 유럽에 있는 얘들은
건설이 되었는데 바로 발틱스가 올 거예요. 발트해라면 발트. 발트해란 건 뭐다? 아, 해상 제국에 있던 애들이구나라고 이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상 제국에 대한 묘사가 5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육지는 지문의 주제 뭐니 그러면? 지문의 주제 뭐예요? 지문의 주제 의사소통에 있어서 뭐가 뭐보다 낫다. 육지보다 해상이 더 빠르더라가 지문의 주제예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문장이. 그래서 뭐 제국의 발달도 이런 식으로 됐다. 자, 40번. 요약된 문장이 쓸데없이 길죠. 자, 보자. 이 두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소수의 한 명이 좀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바로 소수의 두 명보다 한 명이 더 영향력이 크대 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때문에? 그 해당 당사자 그 한 명의 뭐한 관점 때문에 그죠? 근데 A에 잡아야 될 건 두 명보다 한 명이 나은 이유 잡으면 되고 자 그러나 역접이 나와요. 그러나 좀 더 최근의 연구는 밝혔는데 소수의 두 명이 좀 더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다수에게. 왜냐하면 less easy는 뭐니고 덜 쉽다는 얘기는 그 쉽게 말하면 뭐예요? hard 어렵기 때문에 바로 투부정사하는 것이 듀오는 알죠? 두 사람 커플 그 두 사람의 의견을 뭐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둘이 더 낫다 사실은. 그보다 두 가지 잡으면 되죠. 뭐다? 앞에는 뭐가 돼요? 통념 그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니더라. 통념을 먼저 잡으면 돼요. 통념에 대한 뭘 잡으면 돼? 진실을 잡으면 돼. 한 사람이 뭐가 영향이 크다. 통념과 진실이 뭐냐? 사실은 두 사람이 더 영향력이 크더라. 그 이유는 뭐냐? 자, 처음부터 똑같은 구조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주장해요. 소수인 한 사람이 좀 더 영향력이 있다고 두 사람보다. 바로 왜냐하면 한 사람이 A가 답이 나오겠죠. 한 사람이 좀 더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나누지 않을 거니까요. 대다수의 관심을 나눠 먹지 않을 거니까. 그보다 한 사람의 주장은 지속성이기 때문에 더 잘 먹힌다는 얘기네. 그래서 지속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까지가 그 뒤에 역접이 나옴으로써 A에 해당하는 미트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좀 더 최근의 연구는 대디아를 발견했습니다. 소수인 한 사람이 덜 효과적이라고 소수인 두 사람보다 그 두 사람이 낫다라는 거 진실. 자 이것은 나타내는데 그 다음 보세요. 여기 해석을 해볼까? 시간이 좀 되니까. 자 해석을 차영이 해볼까? 자 이것은 나타내는데 그 한 사람인 소수의 장점이 in terms of 뭐의 측면에서 A에 또 답이 나오는데 consistency 뭐라고? 일관성, 지속성.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의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장점이 그 다음 overshadow가 뭘까요? shadow가 뭐죠? 그림자. 동사를 보겠니? 그림자로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over는 뭐다? 위로 아니면 너무나 많이. overshadow가 뭘까? 이게 무엇을 퇴색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다. 빛을 발해버리게 만들다. 그래서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한 사람의 소수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무력해지게 됩니다. 퇴색되어 버리게 돼요. 장점이 없어져 버려요. 뭐에 의해서? 다수의 텐던시 뭐라고? 경향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은 두 사람보다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다수가 뭐 하는 경향? dismiss 중요한 단어로 외웠죠. 뭐라고? dismiss 뭐라고? 무엇을? 무시하다. 일축시키다.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자 이런 뜻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에 의해. 무엇을? 그 한 사람의 관점을 무시해버려. 묵살해버려. ground가 뭐예요 여러분? 땅 말고 근거, 이유. 그치? 요러한 근거로. 무슨 근거로? person, variable 명사로 뭐더라게? 변수라는 뜻이 있었죠. 사람의 변수라는 이유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추가 설명해요. 사람의 변수란 건 예를 들어 이러한 걸 근거로 such as being a bit weird. a bit 뭐죠? 약간 다소 조금. weird 뭐지 이거? 이상한. 쟤 약간 이상한 애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라고. 근데 걔는 몇 명이야? 걔는 한 명이지. 쟤 좀 이상해, 특이해 라고 하면 걔는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한 명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라고.
다수가 묵살해버리면 그걸 끝이기 때문에 한 명은 무시하기 쉽잖아. 그죠? 자, 이해 나왔죠? 자, 한 명이 효과성이 두 명보다 적은 이유 뭐다? 바로 쉽게 묵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그 단어 나오는 거죠. disregard가 나오나요? disregard, disrespect 뭐 그런 단어가 들어오는데 그죠? 무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반대로 말하면 두 사람이 뭐가 더 어렵다?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밑에 그 관련 내용이 있어요. 자, 요거 유진이 해볼까? 해볼까? 소수의 두 명은 무시하기가 하도록 하자. 어렵다. 그죠? B가 나오면 아예 뭐로 단순히 eccentric이라는 단어가 weird랑 똑같아요. 기이한, 이상한, 괴짜 같은. 단순히 그냥 기이한 관점이라는 것으로 뭐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기이한 관점이라는 것으로는 얘기는 위엔 요거 쟤 좀 이상한 애야 라고 그냥 무시하기가 이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왜? 몇 명이야 이거? 몇 명이니까? 두 명이니까 그죠? 한 명은 그렇게 무시한다 쳐도 두 명 다 이상해 그러면 약간 좀 말빨이 안 맞잖아. 좀 이제 안 들어먹겠잖아. 어떻게 두 명 다 이상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한 명은 통하지만 두 명까지는 안 통한다 이런 얘기야. 약간 어거지 같다 이런 얘기야. 이 논리가 안 통합니다. 자, 특히나 뭐 할 때? 특히나 어떠할 때? 그 주장, 누구의 주장? 보세요. 그 두 명의 deviant는 일탈자고 여기서 두 명의 일탈자는 누굴 말하는 거야? 소수인 두 명을 말하는 거거든. 그 소수인 두 명의 주장이 컴플리멘트를 봐봐. 이거 저번에 했죠? 컴플리멘트가 뭐라고 이거? 뭐라고? 했잖아 저번에. 보충, 보완, 보어란 단어로 나왔잖아. 그래서 야 컴플리멘트도 적어줬잖아.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칭찬하다, 칭찬, 그죠? 형용사로 뭐겠니 이거? 보완하는이라 보완적인, 그죠? 봐봐 이런 얘기지. 특히나 이게 어떨 때 무시하기 힘드냐면 그 소수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간에 보완을 해줄 때. 한 명은 뭐 한 명은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이런 식의. 또 한 명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뭐 모양을 나타내자면. 근데 둘은 따로따로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합쳐보면 뭐가 돼? 원이 돼서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말을 종합해보면 말이 될 때 쉽게 무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한 명보다 두 명이 낫다 이런 얘기지. 두 명이면 무시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트루스다. 자, 이것은 이러한 상황을 주는데 더 많은 신뢰성을 줘요. 그 주장들에게. 이 주장은 제시되는 것이고요. 그 소수에 의해서, 두 명에 의해서. hence 뭐라고? 그에 따라. 그러므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갈등을 만드는 누구에 있어서 바로 다수에 있어서 더 많은 갈등이라는 얘기는 두 명이 좀 말이 되다 보면 다수인 나머지 한 20명 정도가 뭐다 의견이 분분해진다 이런 얘기라고. 야 쟤들 말 믿을만하네. 아니야 믿으면 안 돼. 다수가 깨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소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가능성도 더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가능성이란 즉 소수의 입장을 향해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소수인 두 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게 돼서 소수인 두 명이 다수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다. 자, 그다음 41, 2번 마무리합시다. 조금 어려운 거죠? 그 어휘나 문장 삽입이 답이 2번일 때 많이들 틀려요. 왜? 본능적으로 1, 2번은 답이 될 수 없어를 깔고 막 가거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보자. 스키마라는 거 우리 저번에 한번 나왔죠? 근데 뭐라고 나왔지 그때? 내 기억으로는 도안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 밑그림.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스키마. 복수가 요게 스키마타가 이제 관련된 단어고 이거는 스키마타라는 거의 단수 형태인데 스키마라는 것이 스키마는 뭐와 같냐면 개념들에 있어서 정신적 지도와 같습니다. 이 정신적 지도는 hang together 함께 걸려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앞뒤가 서로 맞아떨어지는데 연상에 의해서 그래서 스키마라는 것은 연상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스키마가 있는데
학교에 대한 스키마가 있어요. 이것은 포함하는데 여러 연산들을 뭐 사이에서? 선생님과 책과 뭐 여러 과목들 사이에서 여기 스키마다. 봐봐. 이런 거죠. 자, 우리 실제로 예시를 들어볼까? 학교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서 나온 걸로 뭐 선생님, 그죠? 선생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과목 있어, 그죠? 이렇게 선생님 말고 저걸 하자. 교과서를 하자. 뭐 교과서, 책. 과목에 뭐가 있니 지금? 영어, 수학, 뭐 국어 이렇게 있죠, 그죠? 책은 뭐 EBS, 그 다음에 교과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해설지 이렇게 있겠지, 그죠? 이렇게 있고, 여기서 또 들어가면 영어 쌤 중에 뭐 류쌤 이렇게 있고, 내가 학교 다니지만 뭐 임재선 씨, 고생된 사람, 그 다음에 뭐 김씨,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렇게 있겠지, 그지? EBS도 뭐가 있어? 민강, 그 다음에 뭐 실강 이렇게 있겠지, 그죠? 이럴 때, 그지? 여기서 이제 뻗어서 나가는 여기 스키마예요. 관련된 연상 작업,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기본이고, 일로 갈수록 스키마가 더 발전되는 거지. 점점. 발전되는 거죠. 그 인강에서도 뭐가 들어가, 인강에서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EBS 홈페이지로 가느냐, 아니면 뭐가 있을까? 메가스터디 가서 듣느냐, 그죠? 실강은 위드제이 가서 듣느냐, 아니면 위드제이 아닌 타고는 다 쓰레기 하고 듣느냐,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류가 뭐 예를 들어서 임으로 가게 되면 류로 하게 되면 류쌤한테 뭐 과외를 받느냐, 아니면 학원에서 뭐 수업을 받느냐, 뭐 선생님, 그죠? 다양하게 들어가죠. 위로 갈수록 점점 뭐가 돼요? 세분화가 되면서 기준이 명확해지게 돼요. 기준이 명확해지게. 봐봐. 쭉 뻗어나갔을 때 그러면 자, 요걸 볼까? 요거 볼 거지.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 위드제이. 위드제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쓴 거예요, 내가? 위드제이 하고 뭐 과외, 그죠? 과외. 두 개만 딱 띄워놓고 봤을 때 위드제이를 과외에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린 과외하면 안 되잖아, 그죠? 얘가 여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최초에 여기서는 다 거의 비슷하지, 그치? 다 비슷하거든. 근데 세부적으로 여기 스키마가 디벨롭, 발전되면 될수록 여기 연상되는 요소들이 나중에 발전되면 될수록 얘가 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스키마가 연상 작업을 거쳐서 세분화되면서 발전되면 될수록 요 요소가 다른 요소로 뭐 마음대로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최초에는 가능하지만 점점 발전될수록 구분이 명확해지게 된다고. 가지를 뻗어 나가기 때문에. 요게 일단 2번과 3번에 연결이 돼요. 자, 이제 계속 읽어보자. 자, 그 다음. 이러한 요소들의 각각은 가지고 있어요. 추가적인 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방금 한 거. 과목은 연결되어 있는데 수학과 리얼처 뭐라고 이거? 문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하고요. 자, 인지과학자는 제안하는데 스키마타가 발전할수록 봐봐. 스키마타가 발전한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요 위로 갈수록 얘기라고.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자, 위로 올라갈수록 잘 봐. 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해요. 스키마가 발전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제한이라고 주어졌죠. 규정 요소 제한. 어떤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자, 뒤에 단어 보지 말고 뭐가 돼야 말이 맞아. 어떤 정보가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아니면 더 빡빡해져. 그 제한상이 빡빡해지죠, 그죠? 위드제이 이꼴 과외가 될 수가 절대로 없다고. 나 과외하려면 이름만 줘야 돼. 절대로 동격이 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키마타에 대한 이해를 일단 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되게 빡세진다. 타이튼이라는 동사로 이 정도 동사로 받아줘야 돼요. 따라서 C는 맞습니다. 자, 볼게요. 자, 봐봐. 이에 대한 이유는 매우 practical 뭐죠?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판단을 내리는데 연결고리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요. 어디에서? 우리의 스키마타 간의 연결고리를 근거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if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석을 잘해보자. 만약에 그 정보가 아까 hand together가 뭐라고? 앞뒤가 서로 맞다. 잘 어울리다. 만약에 그 정보가
구조화된 방식으로 서로 간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특정한 조각의 정보를 하자. 만약에 특정한 정보가 exclude가 뭐죠? exclude 무엇을 제외하다, 빼버리다. 동의어 2개 외우셔야죠. 뭐 했죠? leave, 내버려 두는데 계속 밖으로 빼고 내버려라. leave out. 또 rule, 규칙에서 빼버려. rule out, 제외시키다. 동의어입니다. 다시. 그리고 특정 정보가 그 지도, 그 연상 지도로부터 배제되지, 빼지지 않는다면, 봐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는 거지. 뭐야? with J라는 걸 이 지도에서 with J라는 걸 여기 과외라는 거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라고. 그 무슨 얘기야 이거? 여기 있는 정보를 지 맘대로 딴 데 갖다 붙인다면 이런 얘기라고. 이해되니 이거? 그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지. 이러면 뒤에 결과는 좋아 나빠? 결과는 나쁘게 되는 거죠. 뭐가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거든 이건 지금. with J를 과외라는 항목에다가 집어넣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거 목적어입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판단을 하는 것조차 극단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지. 그치? with J라는 항목을 연상을 지금 과에다 갖다 지 맘대로 붙인다면 이런 얘기라고. with J라는 걸 과외라는 거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진다. 판단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C는 맞는 거예요. 자, 잘 봐, 여러분. 고3들. 요게 직접 연계된다고 쳤을 때, 지문 2개짜리는 뭔가 하나를 띄어다가 하죠. 그죠? 요것만으로도 지문이 구성됐을 때 주제를 잘 잡아야지. 주제는 뭐니, 이거? 주제는 스키마타라는 건 뭐에 대한 것이다? 관련된 연상에 대한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두 번째로 가자. imagine,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예시를 들겠다는 얘기죠. 당신이 workforce란 거 이거 뭐 노동력, 한번 직장, 직업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떠한 이제 그 직장 속에 있는데 바로 약 10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어떤 그 노동력 속에 있고 10년 동안 그리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어요. 면접 인터뷰어는 뭐라 할지 이거 면접하는 사람 면접관이에요. 인터뷰이는 뭐라 그랬지? 면접 당하는 사람. 이는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돼요. 자, 면접 보는 면접관이 말합니다. 당신에게 그 직업의 duties, 임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정보가 일단 입력이 나한테. 자, 근무 스케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월급과 다른 관련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정보를 줘, 그 사람이. 자, 이런 모든 것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와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면접 보는 면접실 안으로 당신과 함께 가져오는 것도 또한 중요해. 이게 뭐냐? 이 스키마야, 스키마. 네가 갖고 오는 스키마도 중요하다. 너 머릿속에 연상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뭐가 어디로 관련돼야 될지 개념을 잡고서 면접실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당신의 스키마는 자 이건 let's call it이라고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스키마를 이제 뭐 경력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당신의 스키마는 포함하는데 많은 다수의 연결고리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맞겠죠, 그죠? 이 연결고리는 have developed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되어 온 만들어진 연결고리고요. 또 이 연결고리들을 보세요. draw upon의 on이랑 똑같죠? draw on 우리 외웠죠? 뭐라고? 무엇을? 활용하다는 뜻. draw on. 꼭 외우세요 이거. 무엇을 활용하다는 뜻으로 꽤 자주 나옵니다. 당신이 활용했던 연결고리예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활용을 했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쭉 발달해왔던 많은 연결고리들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스키마가 당연히 많지, 그지? 위에서 그림 그렸듯 스키마라는 건 뭐다? 내가 생각의 가지가 뻗어져 나간 거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한번 맞고, D는 맞고. 자, 그 다음 이제 머릿속에 이런 연상되는 것들이 있는 채로 면접을 본단 말이야. 들어가서. 자, 이제 여기 뒤에 당신의 생각의 고리가 뻗어나간 연결고리에 대한 연상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그 회사가 당신이 이제 함께 면접을 보고 있는 면접 참가한 그 회사가 컴패터블 뜻이 뭐라고요? 이거 외우라 그랬지? 뭐라고? 컴패터블 뭐라고 여러분? 양립
가능한. 이 단어라고 그랬잖아. 갤럭시 핸드폰 그게 이게 충전기가 어디에 안 맞는다? 호환이 안 된다라고 할 때 뭐예요 그게? incompatible. 그죠? 양립 불가능한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incompatibility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뭐다 이건? 양립 불가능성이라는 뜻이야. 호환 불가능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당신이 면접 보고 있는 그 회사가 당신의 경력과 뭐다? 양립이 가능합니까? 라는 거 개념이 있어야지. 그럼 봐봐. 머릿속에 뭐에 대한 스키마가 있었어야 돼? 바로 나의 경력에 대한 연상 가지가 쭉 뻗어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면접 들어가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우리 회사는 하루에 20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런 거 말을 정보를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나의 경력과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 개념을 너가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라고. 스키마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자, 그 다음 그 스케줄이 잘 들어맞느냐, 근무 스케줄이. 그리고 월급이 잘 들어맞냐.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이 회사는 100만 원밖에 안 준대. 그럼 갈 수 있어 없어요? 가면 안 되지, 그지? 그런 얘기 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맞아 떨어지느냐, 통근 시간은 잘 맞아 떨어지느냐,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못 다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통근 시간에 대한 스키마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라고. 뭐 하기 위해서? make judgment,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스키마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당신은 합리적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생각을 뭐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꿔요. 물론 그러나 요점은 바로 다음과 같지요. 그러니까 일부 변형은 시킬 수 있지만 요점은 다음과 같아요. 당신은 그 면접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처럼? 바로 비어있는 양동이처럼. 이 양동이는 채워질 준비가 된 비어진 양동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건? 뭐다? 스키마가 전혀 없는 채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라고. 스키마는 이런 건 중요하다. 봐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밑줄 긋고 요거 밑줄 긋고 이렇게 밑줄 긋고 요게 시사하는 바를 고르시오. 뭘 고르면 돼? 질문의 주제죠. 너는 채워질 준비가 된 비어있는 양동이처럼 그 면접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질문의 주제지. 뭐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뭐가 필수다? 스키마가 필수다. 이 질문의 주제가 되는 거지라고. 시사하는 바. 그래서 당신은 들어갔던 거예요. 뭐와 함께? 그래서 요게 들어가야지. 미리 확립된 스키마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직업, 경력에 대한 스키마를 미리 갖고 들어간 겁니다. 이 스키마는 serve as 뭐라고요? 뭐뭐의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 초반에 많이 등장했죠. 동의어 두 개 뭐가 있어요? act as, 그 다음 function as가 있죠. 이 미리 만들어진 스키마는 바로 플랫폼, 뭐 기반의 역할을 하는데 당신 판단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지문의 주제는 판단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키마의 역할이더라. 정보 처리와 판단에 있어서 스키마의 역할 그대로 더 들어갔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단어 시험 안 보신 분 있죠? 남아서 단어 시험 보시고